실제로 POC로 수술받은 분들의 결과를 보면 원거리 시력은 1.0으로 같더라도 근거리 시력은 0.4, 0.5, 0.6, 0.8로 다양한데요.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나성진 원장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오신 환자분들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러 오시면 제 눈에는 POC 렌즈 넣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만 알 수 있고 환자분마다 다른데요. 오늘은 가장 평균적인 눈에서 POC를 했을 때 다초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대략적으로 렌즈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POC는 존슨앤존슨에서 출시한 새로운 굴절형 연속초점 렌즈입니다. 렌즈의 뒷면 중앙부가 약간 볼록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서 초점 범위를 늘려서 근거리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렌즈죠. 그럼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서 POC 렌즈 삽입 후에 어느 정도의 시력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68세 여성분이신데요.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TV는 겨우 볼 수 있는데 신문이나 책은 돋보기를 써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원거리 시력은 오른쪽이 0.5, 왼쪽이 0.4, 근거리는 양한 J10, 거의 돋보기 없이는 글자를 보기 힘든 거죠. 굴절 검사 결과를 보니까 오른쪽이 플러스 1.25의 원시, 그리고 마이너스 1.25의 난시가, 왼쪽 눈은 플러스 1.25의 원시와 0.5의 난시가 있었어요.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근거리도 보고 싶지만 그래도 원거리 시력이 더 중요했고 내원 전에 다초점 렌즈 빛번짐에 대한 글을 많이 접하셔서 걱정이 많은 상태였어요. 환자분은 원시이기 때문에 근거리를 전혀 못 보셨던 분이라서 사실 POC 정도만으로도 근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눈인데요. 그래서 환자분의 시력이나 요구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POC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POC가 적합한 눈 상태인지 한번 봐야겠죠?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해보니까 양안 모두 난시가 있지만 구면 수차는 정상 범위였고요. 불규칙 난시도 크지 않았어요. 야간 동공 크기도 6.5mm로 적당했고요. 특별한 문제 없이 POC가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여기서 근거리를 좀 더 욕심을 내면 믹스 앤 매치 방식이나 모노비전을 고려해 볼 수 있죠. 믹스 앤 매치는 양 안에 각각 다른 인공성체를 넣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모노비전은 한쪽 눈은 원거리에 다른 쪽 눈은 좀 더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인데요. 한쪽에 회전형 렌즈를 쓰는 것은 빛번짐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부정적이셨고요. 양쪽 눈을 다르게 하는 모노비전은 어지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라식을 했는데 노안 때문에 모노비전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물론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환자분들도 금방 잘 적응을 하시죠. 그래도 환자분은 본인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양안 모두 POC로 모노비전 없이 진행하기로 했어요. 수술 후 결과를 보시면 오른쪽은 1.0의 J5, 왼쪽 눈은 1.0의 J4, 양안 모두 함께 봤을 때는 1.2의 J4로 향상되었는데요. 환자분은 이제 TV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신문도 편하게 읽을 수 있어 좋다고 하셨는데 다만 스마트폰을 볼 때는 글씨를 좀 더 크게 하고 약간 멀리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력 결과는 환자분처럼 매우 평균적인 눈일 경우이고요. 실제로 POC로 수술받은 분들의 결과를 보면 원거리 시력은 1.0으로 같더라도 근거리 시력은 0.4, 0.5, 0.6, 0.8로 다양한데요. 그 이유는 POC 렌즈의 특성상 각막의 모양, 동공의 크기, 망막의 상태, 눈의 길이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관련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에서 측정한 POC의 성능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디포커스 커브라고 해서 특정 거리에서 얼마나 잘 볼 수 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가 있어요. 인공성체의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의 성능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가로축은 렌즈의 굴절력을 나타내고 실제 보는 거리와 관계가 있고요. 세로축은 시력을 나타내요. 보통 근거리 시력을 J1, J2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J1이 가장 뛰어난 근거리 시력인데 이 그래프에서는 근거리 시력을 1.0, 0.8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죠.
그래프에서 40cm 근거리 시력이 0.8로 표시되었다면 매우 좋은 근거리 시력을 의미하고요. 대략 J2에 해당합니다. POC의 결과를 보면 원거리에서 1.2, 중간거리 66cm에서는 0.8, 근거리 40cm에서는 0.6의 시력을 보이죠. 사실 이건 기존에 있었던 알콘의 연속 초점 렌즈인 BBT와 매우 유사한 결과예요. 그렇다면 회전형 렌즈인 파노틱스와 비교를 해볼게요. POC는 원거리와 중간거리에서 파노틱스보다 뛰어난데요. 특히 원거리에서 1.2의 시력을 보이는 건 정말 훌륭한 결과죠. 그런데 근거리는 파노틱스가 확실히 뛰어나요. 파노틱스는 40cm에서 1.0 J1의 시력을 보이는 반면 POC는 0.6 J4 정도예요. 이 차이를 실제 생활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POC를 선택하신 분은 TV 시청이나 운전, 컴퓨터 작업 등에서는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작은 글씨의 스마트폰 메시지를 읽거나 세밀한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페놉틱스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런 작은 글씨도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수술이 잘 되었을 때 얘기겠죠. 이렇게 똑같은 POC를 넣더라도 어느 정도의 다초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히 다초점 백내장을 생각하는 중이라면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꼭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의사에게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